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항해 과실은 뭐냐? 항해 과실은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그 밖에 해원의 과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운송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박을 다 여러분들이 운송인이 다 통제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는 배상할 책임을 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송인은 자, 남의 배를 빌려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남의 배를 빌리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용선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용선계약 중에서도 항해 용선하고 전기 용선의 경우는 이 선박의 소유자가 뭡니까? 선박 소유자가 선장이며 이러한 사람, 인적, 물적 시설을 다 제공한다고 그랬죠. 운송인은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자기가 그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않는 데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자기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선주의 책임을 받는 이 선장의 잘못, 그 다음에 그 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과실이 생겼다. 즉 항해 과실이 생겼다. 그런 경우까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이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책임을 안 지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의 선박을 빌려서 어떤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간다. 장사로 간다. 그런데 그 선박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선박 소유자가 여러분한테 선원권이 다 딸려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 천장한테 자, 내가 뉴욕까지 갈 테니까 가자. 라고 할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관인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항해와 관련돼서 과실로 인해서 뭔가가 책임질 일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해 과실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항해 과실은 여러분들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송인이라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박화재도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래서 운송인의 자신의 고의라든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결의했을 때, 두 번째는 상사과실이다. 상사과실은 뭐죠? 상사과실은 운송물의 취급과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책임이 없는 것은 뭐다? 항해 과실의 경우는 책임이 없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고의라든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선박 화재의 경우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해 과실이 뭐고 상사 과실이 뭔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고가물은 뭡니까? 송화인이 아까 이야기했죠. 운송을 위탁할 때 이것이 고가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자기계 운송인이 매실되거나 운송물이 매실되거나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자기라든가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책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사유가 어떤 거냐죠.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사유로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네 가지 위에도 해상,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그렇죠? 우리 이제 소말리아에 우리 국군이 파견되어 있죠. 저기 무슨 부대인가요,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굉장히 활약한 것처럼 나오던데. 여기 공해상을 가서 선박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어떤 해적선이 나타나서 이거를 뭡니까? 납포해 갔어요. 또는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납포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 운송인이 물건을 싣고 가는데 물건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뭐다? 운송인은 물건 하주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면책,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해적행위 나오죠. 해적행위, 강도, 재판상의 압류.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재판상 압류를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송화인이라든가 운송물 소유자나 그 밖에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송화인의 관리인이 그 선박에 운송물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그 운송물이 없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동맹파업, 그 다음에 구조
구조행위라든가 이러이러한 항로 이탈의 경우에 원래는 자 항로 이탈은 뭐죠? 이 관련된 게 직항의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이로 금지 의무라고 그랬죠. 이거를 위반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선박을 구조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운송물의 불충분이라든가 기호 표시에 불완전한 경우, 그다음에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 이런 경우는 전부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면책 약관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운송인의 이것은 면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면책을 하겠다. 이러한 경우도 면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다? 무효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뭐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면책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나는 면제받고 싶다. 말이 안 되죠. 운송물의 상사과실의 의무를 면제 이런 경우도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안 됩니다. 고의과실을 했는데도 나는 뭡니까? 책임을 면하겠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운송인의 부조에 의한 면책 사유가 증명된 경우 책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무한 책임. 그렇죠? 그 다음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등 이런 경우는 그것을 면책을 시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고가물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한테 예컨대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운송을 나타내는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뭡니까?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 등에다가 운송물 가액이 얼마다. 예컨대 여기다가 1억이라고 표시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난 책임 안 지겠다. 1억이라고 표시했어도 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책약관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무조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해상물건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박 소유자가 이렇게 가는데 운송인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운송물 이 보험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해요? 해상물건 운송인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이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보상금을 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한다. 앞에서는 책임을 깎아내리는 것, 책임을 없거나 면제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가중하는 것. 그러한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면책약관의 유효한 경우는 뭐냐면 자 산동물의 운송,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 표면에다가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해서 가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의무, 그 다음에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항해를 이렇게 합니다. 항해를 하는 거죠. 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제 호화 유람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뭡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탔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애완견 데리고 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데리고 탔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운송인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탄 산동물, 즉 애완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약관을 할 수 있냐, 계약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생명 동물 같은 경우는 바다의 날씨 변덕에 의해서 쉽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배 위에다가 안 싣고 가고 싶어요. 근데 굳이 상대방이 그냥 공간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배 위에다가 가판 위에다가 그냥 물건 좀 싣고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때를 씁니다. 받아줬어요. 그럴 경우에 운송인이 가판적 위에다 싣고 가다가 물건이 멸실되거나 이런 경우에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약관에 썼다.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죠?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 배에다가 가판에다가 이렇게 물건 싣고 가다가 자동차 이렇게 싣고 가다가 파도 텅 치면 뭡니까? 충격에서 차가 바다에 퐁당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 안에다 이렇게 물건을 쌓는 공간에다 쌓는 거하고 가판적에다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은 뭡니까? 훨씬 이 운송인은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면책약관으로 산동물을 운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판적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는 경우는 운송인이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책약관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계약 중에 다음의 경우에 해상물건 운송인의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영성계약이면 뭡니까? 자, 선주가 있죠. 선주가 있고, 선주가 선장을 다 딸려서 이렇게 물건을 배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운송인하고 이 선주가 계약을 합니다. 야, 가망능력이 없으면 나 책임 안 져. 네가 책임져, 선주 네가.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왜냐면 누가 책임지니까, 만약에 물건이 이 선박이 가망능력이 없으면 누가 책임지니까, 선주가 책임지니까 이 사람의 책임관계에서 빠진다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성계약에 따라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선화증권 소진,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면책약관이 유효한 경우는 이제 우리 판례를 보시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 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 제한 약관은 실질적으로 책임제의 약관과 달바움으로 없으므로 이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판례는 그냥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고요. 다음 수인이 순차적으로 해상에서 운송할 경우, 자, 이 배는 부산에서 일본 어디로 갈까요? 일본 항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국 본토로 갑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있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연대 책임이 있고, 만약에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손해배상하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구상권이 있습니다. 이거 연대에 관한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채권 청론회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를 공부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연대 채무가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는 연대 채무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변제를 하게 되면 구상권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다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알면 뭡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내가 이 구간에서 절대 나는 책임이 제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해버리면 뭡니까? 자기는 빠지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자, 서로가 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뭡니까? 그 운임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손해가 자기 운송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왜 이때 물건 체크해보고 이때 체크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구간의 운송인은 뭡니까? 그러한 책임관계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자, 책임의 소멸은, 자, 언제냐면 청구 원인자에 불문하고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인도했거나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해상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할 날의 판례는 그냥 물건을 넘겨줄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해상 운송계약에 따른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성법상의 수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채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자,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위 기간 1년 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를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일자로 맡겼는데 운송인 다시 재운송을 했어요. 다시 운송을 했습니다. 운송인 두 사람. 이럴 경우에 요게 권리가 확정이 되면 요 당사자의 권리도 3개월간보다 정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를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3개월간에 걸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는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경우도 이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서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제한을 원용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라든가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즉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임의 운송인과 그 사용인,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책임 한도액은 얼마? 666.67 SDR이나 키로당 2 SDR로 그 중에서 큰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67 SDR이나 1kg당 2 SDR 금액 중에 큰 금액의 한도로 인해서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외에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을 합니다. 자, 판례는 사용인과 대리인 여러분들 그 사람 운송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용계약이라든가 위임계약 등에 따라서 운송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것이 이제 사용인 대리인이고, 자, 지휘 감독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사용인은 뭡니까? 사용인이라든가 대리인은 누굴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누굴 전제로? 본인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인은 뭡니까? 고용주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한다. 지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이라든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복합운송은 뭐죠?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에 결합이 된 경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운송거리가 같은 경우는 뭐다? 운임이 가장 비싼 거,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자, 복합운송은 뭐다? 복합은 뭡니까? 여러 것이죠. 여러 개의 운송 수단이 겹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 원인을 안다. 그러면 원인을 알면 그 원인대로 해서 처분하면 되고,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긴 구간과 만약 긴 구간도 모른다면 보다 운임이 가장 큰 거, 이 구간에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에서 뉴욕에서 보스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긴 구간이 뭡니까?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학설이 이제 학설보다도 원칙이 통일 책임 원칙, 네트워크 책임 원칙, 변형 통일 책임 원칙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원칙이 있는데 내용을 가볍게 보면 자, 통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송물의 멸실 등의 복합운송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느냐를 묻지 않고 별도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책임은 자, 네트워크는 뭡니까? 그물이죠, 그물.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럴 때 네트워크는 뭐냐면 그 손해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손해가 해상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서 독자적인 책임 규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고,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는 그 손해 발생 구간에 적용될 국내법이라든가 국제 조약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고, 변형 통일 책임 원칙은 국제 복합 물건 운송 협약이 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국제 복합 물건 운송 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의 한도액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 관계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책임 규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통일이었죠. 아까. 자, 동일한 걸 적용하자는 게 통일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다만 어떤 구간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금액이 크다. 그때는 요 부분만큼보다 요것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변형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형 통일 책임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은 책임 원칙은 그냥 동일한 책임을 물리자라고 하는 건데 변형은 거기다 약간 변형을 가해서 동일한 책임을 물리되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원인을 아는 경우에 가장 그 구간의 법을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07년도 우리 개정상법에서는 어떤 주의냐면, 자,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다만 불분명한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된 운송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뭘 기준으로 했었죠? 자, 주된 운송 구간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긴 거리였죠. 거리. 그 다음에 거리도 불분명할 때는 뭐였죠? 가장 많은 운임. 그렇죠? 그래서 운송거리, 운임, 그 밖에 재반 사정을 누가? 법원이 참작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2007년도 개정상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조약의 경우는 복합운송의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구간에서는 원인을 아는 구간은 그 관계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운송수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는 주된 운송 구간의 적용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그 주된 운송 구간의 적용은 가장 긴 거리 그 다음에 그것도 불분명한 경우는 거리 금액 운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서 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상 물건 운송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을 주는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개별적인 어떤 책임이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했던 선주 소유자의 즉 선주 즉 선박 소유자의 전체적인 책임제 아닌 그러한 유한 선주 책임과는 성질이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달랐다. 선주 책임보다 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말한 거였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